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마 피는 지금 3차 70레벨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3차 전직 전반부 일정 정리라고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3차 1레벨을 제가 지난번에 고구마 피는 지금 컨텐츠에서 한번 정리를 했었죠. 3차 전직에 이제 좀 필요한 것들이나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3차 전직하고 나서 갑자기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었고, 오늘은 그 이제 3차 1레벨부터 3차 전직 70레벨 정도까지 이제 오면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 일정들 같은 거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일정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신규 장신구로 좀 통일을 할게요. 장신구. 자, 3차 전직이 우리가 처음에 오픈을 하면은 신규 장신구 크리티컬이 나옵니다. 요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299레벨짜리 이제 장신구랑 300 딱 올라가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장신구의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신구는 처음에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32레벨 정도, 레벨이 정확하진 않지만 저쯤이었던 것 같아요. 신규 보물 지역 무야 도시가 나옵니다. 비행기 14주차쯤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정확히는 제가 3차 전직 올라오고 나서 경험치 물약을 한 2-30개 정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죠. 2-30개 정도 먹었는데 비행기 13주차 마지막 날쯤 해서 저는 열렸던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 14주차에 또 그 신규 보물 지역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유물 조각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14주차에 맞춰서 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하루 먼저 가봐야 그렇게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3차 35레벨이 되면은 다운타운의 경보라는 이제 새 비경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이 비경 있고, 3차 41레벨이 되면은 명중이 한 2-3% 정도 하락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적게는 2% 떨어진 것도 있고 많게는 2.7% 정도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자기 캐릭터가 명중을 어디서 끌어오고 있었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1레벨이 되면은 또 신규 장신구 기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같이 좀 챙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킬 레벨 조정이라고 요거 제가 써놨는데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3차 전직 스킬하고 일반 기존 스킬들하고는 그 레벨업에 따른 스킬 옵션이 이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 뒤에서 제가 이미지 보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3차 65레벨이 되면은 무야의 왕 행차가 이제 또 열리고, 여기서 또 최고 레벨, 현재까지는 최고 레벨이죠. 370레벨짜리 아케인 장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3차 66레벨에서는 쉬어가는 레벨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영웅의 길 한번 열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서버가 막혀있는 레벨이 나오는데 그게 66레벨에서 한번 막힙니다. 근데 저는 3차 전직 올라오면서부터는 경험치 물약을 계속 먹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2-30개? 그리고 솔직히 그 레벨업 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맵이 종종 바뀌잖아요. 레벨이 이제 2-3레벨 올라갈 때마다 맵이 바뀌는데 그것도 꼬박꼬박 챙기진 않았어요. 그런 거를 감안해도 감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66레벨 거의 딱 맞춰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66레벨에서 막 경험치 쌓이고 막 이러진 않고 66레벨 되고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저는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임을 조금 경험치 물약도 안 먹고 그 다음에 게임도 저처럼 조금 느긋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한계 레벨이 도달하기 전에 레벨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레벨이 좀 밀릴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게임을 느긋하게 하시는 분들은 경험치 물약을 조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레벨에 크리티컬 장신구가 또 추가로 나옵니다. 이게 제가 레벨에 이제 장신구가 나온다고 써놓은 거는 이 레벨에 열리는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크리티컬, 기술, 크리티컬 이렇게 해서 좀 바뀝니다. 그럼 이제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우선 비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3차 1레벨에 이제 오픈이 되죠. 3차 1레벨에 오픈이 되는데 여기서는 320레벨짜리 아케인 장비가 나오고,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무기하고 투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통 제 생각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3차 전직을 하기 전에 2차 전직 한 100레벨부터 140레벨 정도까지 암석 세트를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아마 대부분 20강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진급을 20까지 올리셨거나 아니면은 20까지 못 올리셨어도 한 15 이상은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320레벨짜리 장비가 더 옵션이 좋기는 하지만 레전드 장비가 아직은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암석 장비가 이때까지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3차 전직 70레벨인데 아직도 암석 6세트를 끼고 있어요. 이게 일단은 아케인 장비가 마음에 드는 옵션이 안 나와서 안 바꾼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조금 바꿔서 해봐도 데미지 차이가 크게 안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암석 세트 20강을 전부 다 진급을 20까지 다 맞춰 놓다 보니까 20에서 이제 오는 시너지 효과가 좀 있어서 결과적으로 뭐 용 잡을 때나 뭐 데미지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바꾸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네, 빨리 바꾸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바꾸시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차 35레벨이 되면 다운타운의 경보가 이제 또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오른쪽에는 참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맵 비경 공략 영상 올렸던 이미지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랑 투구랑 갑옷까지 해가지고 요 미네랄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옷까지 조금 매칭을 시켜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 진급하면서 이 진급을 이용해 가지고 정제를 공짜로 하는 방법 영상에 대해서 예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막상 저희 길드원 분들도 그렇지만 영상만 보고 실제로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렸던 모든 영상들 중에 제일 좋은 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골드도 안 들고 원재료도 안 들고 공짜로 정제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그래서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다시 넘어가서 350레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350레벨이 아니라 3차 35레벨은 그렇고, 3차 65레벨이 되면은 무야의 왕 행차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저는 미네랄이 다른 부위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네, 미네랄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아직 이게 뭔가 좀 신규 맵을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다음 비경이 잠겨 있는 게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아케인 장비를 레전드 3개로 그냥 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 이제 65레벨에 370레벨 아케인 장비가 나오는 무야의 왕 행차가 오픈이 됩니다. 클리어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상 올려놨으니까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은 신규 보물 지역입니다. 신규 보물 지역은 무야도시라는 곳이 이제 열립니다. 우리가 3차 32레벨이 되면은 열리고 스테이지 49-8을 클리어하면 돼요. 근데 이게 비행기 이벤트 14주차랑 연동하게끔 좀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여기 이제 보물 지역 그 조각이 나오거든요. 보물 조각이 나와서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13주차 마지막 날, 아마 레벨업이 빠르신 분들은 13주차가 끝나기 한 2-3일 전에도 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물 이미지를 다 올리려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요약을 조금 했어요. 일단은 레전드가 16개, 에픽이 12개, 레어가 14개라서 총 42개 보물이 있고, 그리고 사실 보물 하나하나 옵션보다는 중요한 게, 이게 조금 해보니까 보물 2년을 이제 9공명까지 올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명을 6까지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당연하고 자원이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명을 9나 10까지 올려야 되는데 지금 10까지 올리기에는 자원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 공명을 9까지 올리는데 이게 우선은 자기한테 필요한 옵션들을 먼저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가속이랑 증폭 위주로 조금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무야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명 세트가 5개 세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보물 인연이 5개밖에 없는데 5개의 9공명만 옵션을 좀 떼봤습니다. 공격력 1%, 방어력 2% 올리는 게 2개가 있고, 가속 1%, 증폭 1%, 데미지 증가, 그 다음에 데미지 감면, 그 다음에 치료 효과 1%씩 이렇게 올려주는 게 하나 해가지고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오는 대로 그냥 썼는데, 또 랭커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지역이 오픈되면은 과금을 조금 해가지고 이 보물 인연을 최대한 빨리 좀 올리는 게 초반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장신구인데 지금 보니까 이미지를 좀 크게 할 걸 그랬네요. 근데 뭐 어차피 위에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장신구가 이제 레벨이 기존에 우리가 3차 전직 하시기 전에는 요거를 끼고 계셨을 거예요. 거인 세트 해서 기술 12%를 끼고 계셨을 텐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3차 전직을 하면 요 아래 파공 세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12%가 올라가고, 이 크리티컬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300레벨부터 339레벨까지 있어요. 그래서 339레벨까지 제가 확인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은 이제 340레벨부터 369라고 써놓긴 했는데, 일단 제가 확인한 건 366까지였습니다. 아마도 369까지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는 기술이었다가 지금은 저는 아직 요거를 좀 끼고 있고, 위저드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보다는 기술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아직까진 당분간은 기술을 좀 더 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70레벨부터는 파괴 세트 해서 다시 크리티컬 12%로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이제 장비 레벨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정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나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요 파공의 반지 파공 세트를 좀 예를 들면은, 파공 세트가 300레벨이 딱 되면은 옵션이 한 번에 확 뛰기 때문에 정제를 열심히 해가지고 세트를 맞춰놔요. 근데 아시겠지만 스테이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장신구는 레벨이 조금 올라가지고 또 나오고 조금 올라서 또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반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공격력에 영향을 주니까 계속 보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기존의 옵션을 바꾸기가 힘들어가지고 원재료 아끼려고 아끼고 있었는데, 330레벨이 딱 넘어가는 순간 랜덤 속성 그 상한치가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330레벨에 올라갔네, 다시 맞춰야 되나? 그래 다시 맞췄어요. 다시 맞추고 나니까 하루 이틀 있다가 340레벨 딱 넘어가니까 기술 장신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기술 필요했는데, 이러니까 기술 장신구 나오자마자 또 강화를 해, 또 정제를 해요. 또 정제를 해서 가지고 가다가 360레벨이 넘어가니까 또 랜덤 속성 상한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360레벨 넘어가니까 또 올라갔네, 또 정제해. 이러다 보니까 원재료가 항상 부족해요. 360레벨 딱 넘어가가지고 정제를 해놓고 366레벨짜리 끼고 있었는데 370 넘어가니까 또 새 장신구가 나와. 그래서 아니 공격력 때문에 안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필요한 이 세트 옵션은 목걸이하고 이제 부적, 이제 공격력에 영향을 안 주는 목걸이랑 부적에서 챙기고, 반지는 사실 최신 반지를 계속 따라가는 게 공격력을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항상 원재료가 부족하다는 거죠. 골드도 그렇고. 그래서 요 레벨들 제 뒤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레벨. 자, 다음에 이제 팁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당연히 알고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모르고 그냥 이 스킬 레벨들 그냥 계속 골고루 올리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넣어봤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40레벨 정도쯤 돼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올렸는데 40레벨, 사실 40레벨 아니죠. 그 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레벨을 올리다 보면은 3차 전직하고 이제 조금 지나면 전부 다 150레벨이 될 거예요. 150레벨이 되면은 우리가 이 레벨 이 스킬에 레벨 돌파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150레벨이 되면은 이제 들어오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들을 150까지 맞추면은 전부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스킬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3차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게 3차 스킬인데, 3차 스킬 같은 경우에는 150레벨 이상에서도 이 레벨 돌파에 따른 돌파 옵션이 추가로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반 스킬은 제가 180레벨까지 찍어도 그냥 150레벨까지의 속성 플러스 그냥 레벨업에 따른 약간의 데미지 상승 이런 것만 있다고 하면은, 3차 스킬 같은 경우에는 180레벨을 찍고 나면은 그 레벨업에 따른 약간의 그 상승 플러스 알파로 이 180레벨 때 추가로 옵션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차 스킬을 우선적으로 이제 레벨을 올려주시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는 150레벨까지 올리시고, 근데 제가 한 60레벨쯤인가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3차 스킬을 전부 다 상한까지 찍고 나서도 포인트가 남더라고요.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스킬들 중에 좀 더 자주 쓰는 스킬이나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는 스킬을 더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 상한이 풀리면 그거 초기화 해가지고 다시 150 맞추고 다시 3차 스킬 우선 레벨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넣어봤고, 마지막인데 요거 때문에 제가 장비를 엄청 열어봤네요. 이게 뭐냐면, 우선 오른쪽은 보지 마시고 왼쪽만 봐주세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장신구 그리고 또는 장비, 모든 장비에 대해서 일단은 명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명중, 그다음 뭐 가속, 증폭, 크리티컬, 기술 전부 다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공격력은 수치가 좀 다르긴 한데, 공격력, 방어력 이런 애들은 수치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크리티컬, 기술, 명중, 가속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은 장비 레벨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이 장비에 붙는 랜덤 속성의 최소치랑 최대치예요 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30레벨짜리 장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크리티컬이 붙는 거는 최소 225에서 450까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60레벨짜리다 그럼 여기에 속하지가 않죠. 여기죠. 360레벨짜리는 최소 260에서 최대 520까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사실 조금 필요했어요. 대략 느낌은 오지만, 왜냐면 이제 거의 폭이 20에서 30, 뭐 크게는 40 정도니까 대략 느낌은 오지만 사실 어디 정리된 게 없어가지고 요게 조금 정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요번에 옛날 아이템들까지 싹 뒤져가지고 좀 적어봤습니다. 그럼 앞쪽은 좀 부실해요. 장비 레벨도 26만 그런 건 아니겠죠. 26 뭐 앞뒤로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확인되는 것들 위주로 찍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처럼 완전히 이제 9레벨은 아니지만 뭐 220레벨부터 요 옵션이다. 그리고 뭐 제가 확인한 게 216까지다. 그러면 그냥 9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범위라서 이게 이제 내용이 틀리진 않을 것 같고,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장비 레벨이랑 속성 값은 요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요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세 개를 제가 지금 따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표를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 파공 장신구는 300레벨부터 339레벨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시면 339레벨인데, 근데 이제 300에서 339까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300에서 329까지는 최소 최대치, 그러니까 최대치로 얘기할게요. 최대치가 400인데 330이 되는 순간 최대치가 450이 되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같은 세트의 장신구인데도 330이 넘어가는 순간 크리티컬이 400이 아니라 450까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제를 한번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저는 나름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300에서 329까지가 지금 이렇게 되고, 330부터가 450까지 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파공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300부터 요 영역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크리티컬이. 근데 만약에 내 캐릭터가 기술이 중요한지 크리티컬이 중요한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위저드를 메인으로 키우니까 위저드로 설명을 드리면, 위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크리티컬보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티컬 장신구보다는 사실은 기술 장신구가 더 중요해요. 물론 이제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한 캐릭터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 장신구가 나오자마자 잽싸게 바꿨습니다. 340이 되자마자 기술 장신구로 잽싸게 바꿨고, 366레벨까지 장신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66레벨이 딱 되는 순간, 그러니까 360 넘어가는 순간 저는 새로 나온 그 기술 장신구를 가지고 정제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360대의 기술 장신구를 저는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70 이상에서 크리티컬 장신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안 바꾸고 있죠. 왜냐면은 지금 어차피 새로 나오는 크리티컬 장신구는 기본 옵션인 공격력이나 뭐 방어력이나 체력이 조금은 높을 수 있지만, 랜덤 속성 자체는 앞에서 나오는 기술 장신구에 360 넘어가는 기술 장신구랑 똑같이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장신구 레벨이 더 높은 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앞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한 340, 여기서도 여기서 지금 폭이 40이고 여기서는 폭이 30이고, 그럼 여기도 최소한 30은 가겠죠? 한 400레벨까지? 400레벨까지 간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는 폭이 30, 여기 어떻게 30이 될지 40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저는 일단은 기술 장신구는 당분간 사용을 할 예정이고, 필요하면은 반지 정도는 요걸로 좀 바꾸겠지만 세트는 기술로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근데 그래도 뒤쪽에 있는 나오는 새 장신구랑 옵션 차이가 크지 않으려면은 요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360대 장신구를 정제를 미리 해가지고 끼고 있어줘야지 다음 게 나와도 크게 꿀리지 않는 아이템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필요한 이제 속성은 좀 맞추지만, 정제 레벨도 정제 수준도 어느 정도 조금 따라갈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비행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했고 비경도 사실 따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전에 정리된 영상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좀 있거나 아니면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주시면은 제가 뭐 다음번에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